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미리 이야기한 바람직한 토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 이 단원에서는 기출이 거의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미리 이야기한 표현의 자유와 토론 이 부분은 기출이 됐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밀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미 구면이죠? 언제 봤어요? 그렇지. 공리주의 할 때, 질적 공리주의 할 때 배웠었죠.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보완한 밀. 밀이 이야기한 표현의 자유와 토론. 무슨 이야기할지 궁금하죠? 봅시다. 그래도 일단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좋겠죠. 우리가 아까 안락사 문제를 봤을 때처럼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나는 안락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하잖아. 어,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자율성은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 권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고 또 재반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면 불행한 것이냐, 뭐 등등 불행한 사람은 모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내용을 정리하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주장을 반성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토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방금 봤었던 윤리 문제 탐구 과정에서도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토론이라고 배웠죠. 즉, 우리는 토론을 자기 주장을 관철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X,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최선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바로 토론이죠. 우리 백분 토론이나 뭐 아니면 대선 토론,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회장 선거할 때 뭐 회장 토론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때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내가 맞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토론이라기보다 더 좋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일단 토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밀은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한번 봅시다.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리고 한 사람 이외의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한 사람만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리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의견 발표를 억압하는 거,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거, 이거 손해를 끼친다. 공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우리 또한 그 사람이 이야기할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밀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밀이라는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망각하고 나는 무조건 옳을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합의한 거, 이거는 완벽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우리가 오류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그것이 참된 진리라 할지라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닐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진리를 우리가 더 진리에 가까운 거,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리 이야기하는 이 소수의 의견을 왜 들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총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요거 봅시다.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은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명만이 소수가 B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는 다 A라고 얘기한대. 이 상황을 A라고 얘기한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모든 의견이 진리일 수 있대. A가 진리가 아니고 B가 진리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린 것일지라도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A도 B도
진리가 아니야. 근데 이 B가 A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저기 지금 소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원래 하려던 거에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네. 우리 학급 회의 할 때 그렇잖아, 그지? 다수결로 손 들어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의견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네. 이거 우리 좀 더해서 해볼까? 라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진리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통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A 같은 거. 또는 다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다. 그래서 더 진리에 가까워지려면, 더 옳은 방향으로 가까워지려면 대립하는 의견들을 부딪히게 하는 게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통설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렵고 진지하게 시험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그 진리의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의 편견과 같은 것으로 간직하게 될 것이다. 즉, B가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A를 진리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거야. 또는 A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장점이 있대요. 그럼 우리 요거 배운 거 토대로 왼쪽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선생님이 준 22페이지 학습지에 있는 문제예요. 첫 번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또한 부당합니다.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이네요.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미래 의견으로 적절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1번,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된다. 아니죠. 침묵시키는 거 부당하다고 하죠. 토론에서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아니죠. 완벽히 참이 아닐지라도 완벽히 거짓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고 또는 그것의 일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세 번째,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비판할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번째,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아니죠. 인간은 오류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 토론에서의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어떻게 기여해요? 우리 옆에서 봤던 것처럼 보완을 해주거나 또는 A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거. 네. 그럼 이렇게 미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토론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을 왜 들어줘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이야기하는 토론은 여기까지.